한남교회 담임 목사 김민수 목사라고 하고요. 95년도에 제가 목사한테 받고 저희 교단에서 교육원 총회본부에 있었던 시간이 한 16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현장 목회로 제주도에서 제가 2001년부터 6년 동안 종달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사진도 그렇고,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또 생태 목회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했던 기간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잠시 또 기관에 있다가 한남교회에서 지금 목회한 지가 이제 9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남교회는 도시교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주도만큼 뭐 이렇게 뭐 생태나 환경이나 이런 거에 좀 집중하지 못하고는 있지만은 나름대로 서울에서도 그 자연 생태 뭐 이런 관련된 것들 많이 노력하고 있고, 뭐 설교도 그런 식으로 관련된 내용들 많이 교인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시를 하게 된 배경은 우리 그 살림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네. 그동안 찍었던 사진 등에서 이제 추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제가 그 사진을 찍으면서 느꼈던 그런 이야기들, 또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제가 낸 게 그게 이제 하나의 뭐 일단 배경이고, 일단 뭐 요청한다고 뭐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늘 카메라를 좀 제가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내가 어떤 그 설교 소스나 아니면은 뭐 내가 좀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거의 이제 그 사진으로 기록을 해서 그 내용별로 계속 저장해 놓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분류를 다 해놨죠. 예를 들면 야생화 같은 경우는 가나다순으로 다 정리를 해놔가지고 제가 이제 한 2001년부터 그렇게 이제 분류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야생화를 가나다순으로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언제 어떤 순간에 뭐 어떤 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거 그냥 폴더에 들어가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사진 주제별로 좀 나눠놓고 해가지고 살림에서 요청을 뭐 바로 이렇게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전에 찍었던 사진들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그런 내용이 없으면은 찾아가지고 이제 제가 찍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뭐 청소년기, 뭐 청년 때도 그렇고, 그때는 카메라가 지금처럼 뭐 흔하던 시절이 아니고 고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쌌죠. 필름 값도 있어야 되고, 인화하려면 또 돈도 들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사진은 좋아했는데, 일단 이제 그게 이렇게 접근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쉽게 접근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농어촌 교회 선교로 목회자들한테 좀 뭐 후원해주고 그러는 거 있는데,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 300만 화소가 막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사진 좋으니까 그냥 뭐 카메라가 있으면 필름 넣어가지고 찍어보기도 하고 이러긴 했지만은, 뭐 제가 이제 직접 뭐 작업을 한다 이런 생각 같지는 않았거든요. 돈이 많이 드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제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제주도는 풍경 다 좋잖아요. 제가 이제 5일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바다 사진을 찍었는데, 필름 사진은 뭐 오래 걸리지만 디지털 카메라 바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화면으로 이제 바로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미지가 굉장히 예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카메라가 좀 쓸만하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제주도 풍경을 맨 처음에는 찍었어요. 300만 원 쓰니까 뭐 세세하게 뭐 좋게 찍히진 않았겠지만은 풍경을 찍으면서 거기에 관련된 글들을 쓰기 시작했죠. 근데 글들을 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출판사에서 이제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 사진하고 글하고 관련된 것을 좀 같이 좀 책으로 출판하면 어떻겠냐. 근데 이제 그걸 출판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어떤 사진을 찍을 거냐, 뭘 해도 이제 일단 주제가 분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는 중에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저희 교회 뒤쪽에 지미봉이라고 하는 오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산책을 하는데 이제 봄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지꽃이 있는데
뭐 양짓꽃은 뭐 보통 사람들 잘 알죠. 야생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늘 동상 봐오던 꽃이니까 양짓꽃이 펴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꽃을 언제 봤었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근데 봤는데 매년 봤을 수도 있고 언제 봤을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어릴 때 그 꽃을 양짓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매년 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존재를 저에 저는 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짓꽃은 내가 어렸을 때 보고 그때 제가 이제 40살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최소한 내가 한 25년, 30년 가까이 나는 게 존재를 모르고 살았는데 얘는 그동안 누가 뭐 봐주지 않아도 계속 피고 지고 이걸 반복을 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좀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 궁금한 게 그럼 한 평 정도 되는 그 땅, 그 양재꽃 주변으로 한 평 정도 되는 공간에 몇 가지 종류의 식물이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쉬어보기 시작했는데 한 3, 40가지가 넘더라고 한 평 공간에.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 자연에 대해서 좋아만 했지 너무 무심했구나. 이제 그 생각이 일단 이제 들으면서 그 제주도의 야생화를 좀 찍으면 어떨까? 이제 그 생각을 하는 중에 이제 지금 이제 김영각 갤러리는 뭐 잘 아시죠? 저희하고 이렇게 멀지 않았어요. 제 교회하고 삼달리라는 곳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삼달리에 가서 이제 김영각 그 작가를 같이 이제 만났죠. 물론 이제 누게릭병에 걸려가지고 편하진 않은데 그때 이제 갤러리 만든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가서 이제 좀 같이 교류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가서 만났는데 뭐 제가 이제 몇 가지 제주도 활동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지 김영갑 선생님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모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사진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진을 찍을 거냐 이제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야생화 사진을 찍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뭘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택했냐 하필이면 왜 어렵냐 그랬더니 야생화 사진은 똑같은 그 대상이 있으면 똑같은 사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은데 야생화는 똑같은 대상을 보고서 찍으면 뭐 똑같이 사진 나올 수도 있고 거의 비슷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차별성을 둘 수가 굉장히 힘드니 차라리 그냥 다른 걸 하시는 게 어떻겠냐. 제주도 풍경도 좋고 자기같이 이렇게 오름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쪽으로 하면 오히려 더 편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목사님만의 색깔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 듣고 고민을 많이는 아니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남들이 찍지 않는 야생화 사진을 찍자. 그래서 야생화는 주로 예쁜 거 많이 찍잖아요. 그리고 이제 희귀한 거 많이 찍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예쁜 것도 그냥 희귀한 것도 그냥 사람들이 찍지 않은 잡초, 벌레 먹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해가지고서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찍어서 이제 그거를 갖다 계속 제가 인터넷에 이제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생화 사진 찍는 사람들 맨날 예쁜 것만 찍는 줄 알았는데 맨날 벌레 먹는 거, 상처 먹는 거,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잡초 같은 것들 찍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쓰니까 사람들이 그 꽃이 보고 싶다고 이제 저희를 찾아오는 거 서울에서도. 근데 제가 그 꽃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면 실망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어디 깊은 산 중에 있을 줄 알았는데 길가에 그냥 옆에 그냥 차게 지나다니고 이러는데 거기에 있는 거 그냥 뭐 해가지고 보면 별볼 일 없는 꽃인데 원래 사진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왕 찍기 시작한 거니까 그럼 식물학자는 아니지만 좀 그 도감 형식으로 좀 이걸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꽃을 찍을 때마다 그걸 다 분류를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사진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거의 뭐 독학을 한 건데요. 맨 처음에는 김영갑 선생처럼 사진을 찍고 싶었거든요. 장노출 기법인데,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그분한테 물어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분은 정말 먹을 것도 못 먹고 막 그야말로 그냥 목숨 걸고 그 사진 찍은 건데 그 기술을 어떻게 찍었습니까? 보여가지고 쉽게 얻는다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연구들을 하면서 장루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건 이렇게 찍는 거구나. 근데 저는 이제 그쪽은 아니니까 주로 이제 마이크로 사진, 접사 사진 이런 거니까 접사 사진을 찍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렌즈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찍으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렌즈도 크래식 렌즈 같은 걸 구하는 거죠. 그 19세기 때 사용했던 렌즈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하고 이걸 어떻게 그러면 렌즈를 갖다가 그 접합시켜가지고 이걸 갖다가 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진을 찍은 걸 이렇게 내놓으면 결과물을 내놓으면 틀린 거죠.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렌즈로는 도저히 찍을 수 없는 뭔가가 이제 이게 다르니까 색감도 그렇고 뭐 뒤에 배경 처리도 그렇고 이게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렌즈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뭐 해서 이것을 이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줄 때도 있는데 뭐 이제 그 아무튼 그런 것들 좀 다르게 좀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진 찍으면은 포토샵은 거의 안 합니다. 그냥 사이즈 줄일 때만 제가 사용을 하고 포토샵을 이미 사용하는 순간에 너무 인공이 가미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토샵 사용은 거의 안 하고 그냥 사이즈 줄일 때만 이제 그냥 사용을 해가지고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 일단 구도 잡는 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좀 그냥 타고난 것 같아 태어난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그 미술 전공하는 친구보다는 너는 왜 이렇게 구도를 그 사진을 배운 것도 아닌데 구도를 어떻게 이렇게 잘 잡냐? 몰라 나는 그냥 이렇게 찍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찍는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사진을 계속 찍고 야생화도 이제 찍다 보니까 구조가 있잖아요. 꽃의 구조들이 대칭 구조거든요. 그거 계속 연구하다 그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림 좀 그려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대칭되는 걸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리니까 그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희한하네.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많이 찍어보면 익힐 수도 있는 거겠지만 조금은 좀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재능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사진은 뭐 독학하면서 이렇게 배워가면서 찍었습니다. 그 색깔이 본래 색깔이 뭔가를 상상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컬러보다는 흑백 사진 속에 더 많은 색깔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검정색은 그 가장 많은 색깔이 섞여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검정색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검정색이 가장 아름다운 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진은 어차피 이제 빛하고 빛으로 만들어지는 빛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흑백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흑백 사진이 사실은 더 좋고 근데 이제 예쁜 거는 컬러 사진이 좋지만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사진은 흑백 작업만 하려고 해요. 지금은 컬러도 병행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흑백 사진이 저는 더 좋고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 브레송이 이야기했던 이제 결정적인 순간은 뭐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저는 찰나의 순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사진은 일단 딱 찍히는 그 순간 과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때는 이제 또 장노출 사진도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장노출 사진에는 그 시간이 길게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그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 시간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표현이 안 되지.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그 시간에 가다 중첩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전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사진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파도도 그렇지만은 도심에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들도 장노출로 담아놓으면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뭐 변화 그냥 그대로 담기는 게 있는가 아니 움직이지 않는 거는 그대로 담기지만 움직이는 것들은 다 형태가 이제 우리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장노출 사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네, 그거는 이제 셔터 속도가 있는데 카메라 셔터 속도를 뭐 한 장면을 담는 데 있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의 그 사진 한 것은 뭐 400분의 1초 뭐 이런 식으로 600분의 1초에 순간을 딱 담아버리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에. 근데 장노출은 그게 아니고 한 장을 만드는데 뭐 최소한 뭐 15초, 30초 또는 이제 길게는 뭐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그 한 컷을 할 때 셔터가 한번 눌러지는 속도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컵에다가 물을 한 컵을 채우는데 쏨으로 팍 틀어버리면은 금방 여기 차잖아요. 근데 그걸 장노출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물을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뜨려 가지고 한 컵을 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삼각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찍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노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장노출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중노출은 뭐 5장 또는 10장 이거를 갖다가 계속 찍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합해버리는 거예요. 한 장으로. 뭐 연사 찍는 그렇죠. 거 연사인데 있을까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뭐 연사로 10장을 만들어가지고 합칠 수도 있지만은 시간 간격을 두는 거죠. 30분이면 30분에 한 컷씩만 찍어가지고 10장을 찍었다. 그리고 10장 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다른 형태의 사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시간을 많이 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진 찍을 틈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그 목회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최대한 빨리 목회해가지고 남은 시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흑백 카메라 하나 들고 그걸 가지고 다양한 사진 작업 해보는 게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건보다는 사실 사람 사진이 많고요. 아, 네, 그렇군요. 살림에서 그 물건에 대한 걸 네, 추가하려고 살림에 필요했을 뿐이지. 모든 게 원래 살림의 사람이 그 어떤 사진의 주제 중에서 가장 그 좋은 주제는 사람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초상권 문제가 걸려요. 사람들은 찍으면 이 초상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서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사진들은 뭐 모델 위의 사진이 아니고 정말 그 삶의 현장에서 뭐 예를 들어 손 같은 거는 거친 손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의 손이든지 아니면 얼굴은 아니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노인분들의 얼굴이 뭐 주름 많이 그런 얼굴이 정말 그 우리 감동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의 경우는 사회적인 그 약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서 초상권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이 초상권에 관한 설명을 해도 그 양반들은 그게 잘 뭔지 잘 모르고 근데 나중에 이제 자녀들은 그걸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사용을 했을 때 본인은 오케이를 계약서에다 해줬는데도 자녀들이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차라리 몰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그대로 딱 찍으면 좋은데 일단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니까 계약하고서 이제 계약서에 사인해 주셨으니까 제가 오늘 좀 하루 동안 쫓아다니면서 찍을게 이러면 그 순간부터 뭐가 된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몰카로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찍는 게 나중에 이제 쉽지가 않고 원래는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로 시작을 했거든요. 사진을 다큐멘터리는 어차피 사람 이야기하고 역사, 사회 뭐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을 담으려면 사람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작업들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한겨레 그쪽에서도 제가 어느 해는 이제 제가 이제 최우수상 받으면서 이제 그 사진 작가로 등단을 하기도 했는데 그 작업을 더 이상 제가 못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초상권 문제. 네, 그래서 이제 초상권에 안 걸리는 우리 식구들 그리고 이제 초상권에 안 걸리는 이제 손, 네. 뭐 발, 뭐 신체 일부 네. 이런 것들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시골에 투박한 노인분들의 손 같은 거 가지고 작업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폐지와 노인 그 사진도 올라오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은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진인데 제가 그 목회를 할 때 제가 이제 새벽에 아주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새벽에 굉장히 추운데 제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밖에서 이제 계속 그 폐지 막 그거 하는 그 모으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새벽 한 2시도 넘었고 막 영하는 막 18도는 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누가 이 새벽에 저 폐지를 하필 이 시간에 주워 갈까 그래가지고 창밖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그 이제 그 사진 속에 그 할머니가 그 폐지를 주워가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이제 마음이 착해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 되겠다. 나 내려가서 폐지 줍는 걸 갖다가 이제 제가 같이 도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단발마처럼 입에서 아이고 주여 뭐 이 소리를 하시는 거다. 저분이 그러면 교회 다니시는 분이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권사님이시든지 뭐 집사님이시든지 교회 다니시는 분이실 텐데 그럼 저분이 그럼 저 폐지를 모아가지고 저걸 가지고서 성결해가지고 헌금을 하시겠지? 나는 그 목사인데 저 헌금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헌금을 내가 목사 사례비를 받는데 어떤 형식으로 받든지 간에 제가 뭐 기관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저런 헌금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이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일단 이제 그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 기관이나 교회에서도 저런 헌금을 가지고 저런 헌금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경제관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그 하게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그 어떤 그리스도의 경제 정의에 관한 이제 그러한 생각을 제가 깊이 이제 각인시켜준 이제 그런 그 한 장의 사진이기도 했었고요. 사진이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가 있는데 갑자기 저 사진이 뉴스에 확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제 서울신문을 비롯해가지고 엄청 많은 신문사에서 저 사진을 갖다가 이제 서울신문에서 시작한 건지 막 어느 신문사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저작권 관련되는 거고 그 할머니한테 나는 물어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거 신문에서 막 그 아무 저기도 없이 이렇게 사용을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거기다 바로 이제 저작권 자기네 침해한 것에 대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사마다 전부 다 이제 해가지고서 전부 다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이 저작권 문제 걸려 있는 거니까 전부 다 사진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제 이런데 이미 다 퍼졌잖아요, 사진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래서 그냥 뭐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끝낼 일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저작권 위반한 걸로 해가지고 돈을 좀 받았죠. 아, 네, 예, 잘하셨어요. 그래가 나중에 이제 그 돈이 좀 굉장히 좀 많았어요. 예, 신문사 큰 데고 막 이러니까 많이 주더라고요. 네,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할머니 동네 분이니까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제가 어차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는 안 드려도 그 저기에서 그런 적도 있어요. 와.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분 감사해요. 자녀분이 아까 이제 초상권 아, 얘기했는데 네네네. 그분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우리 뒷모습이지만 나는 보니까 그 사진 보니까 우리 어머니인 거 알겠는데 당신은 왜 그러면 초상권 저게 침해했다고 그래가지고 돈도 받았다는데 당신은 왜 우리 어머님 그 초상권에 가서 침해를 했냐. 물론 딴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거 보면 아는데 그게 더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그거 보면서 제가 이 초상권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뭐 오케이 했든 안 했든지 간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네,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사람들 찍는 거 잘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위하고 뭐 이럴 때는 그런 거는 이제 뭐 어차피 이제 그 초상권하고 관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찍어도 그걸 제가 화면으로 보면 누군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못 쓰겠더라고요. 그 오래된 거는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오래된 것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제가 사진으로 담으면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저거 내가 어렸을 때 저거 봤던 거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재봉틀이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어머님이 재봉틀 하던 모습도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바쁘니까 제가 이제 교복 줄여가지고 입고 늘려가지고 입고 유행에 따라 나팔 바지도 만들어 입고 여기다가 그거를 또 이제 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옷 같은 거 제가 웬만한 거 제가 다 줄여서 입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런 이제 그 기억들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거보다는 제가 보면 오래된 것일수록 오래된 거에는 많은 사연이 거기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억이 얽히지 않은 거라도 이제 오래된 물건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그 흔적들이나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오래된 것들이 바로 이게 그 신제품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저에게 주는 이제 감성 같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사람도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애기도 예쁘죠. 그렇죠. 애기도 막 발 찍어주고 손 씻고 그러면 얼마나 앙증맞고 귀여워요. 근데 거기에는 예쁘다 귀엽다 뭐 이런 것들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노인들의 손을 찍거나 얼굴 주름진 얼굴을 찍거나 뭐 갈라진 발을 찍고 뭐 발톱을 찍고 이렇게 하면 야, 이렇게 그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이야기들 서사가 들어있을까. 그래서 저는 사진에는 이제 서사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혹시 이제 뭐 그거하고 전혀 뭐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이라도 저 사진에는 저 오래된 물건 속에는 서사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그냥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상기도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상기도는 침묵의 기도죠.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도 기도 많이 하러 가셨잖아요. 기도 제목이 엄청 많으셨던 거죠.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흔히 하듯이 말로 입으로 소리내서 하는 기도를 하셨을까?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침묵의 기도를 하셨겠죠. 많은 그 머릿속에서 고민들. 근데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면 대부분 거기다 글을 써요. 꽃사진을 찍어도 내가 이제 어떤 의도로
또 나는 그 사진을 찍고 어떤 것들을 느꼈더라고 쓰는 이유는 이거는 나는 이 사진을 보고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게 이제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다른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사진만 그냥 딸랑 내놓고 니네가 알아서 해석해라. 뭐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도 많이 있고, 뭐 장단점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제가 글을 안 쓰고 사진만 그냥 딱 내놓게 되면 해석하는 분 마음대로예요. 저는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하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때 꿈보다 뭐 해몽이 좋다고 내가 이제 한겨레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 최우상 할 때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하는 교수님이 그걸 보고서 딱 제가 전혀 생각하지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점수를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로 이거 썼었으면은 나 이거 최우상 못 받을 뻔했구나. 사진은 설명 안 하게 사진만 10장을 그냥 쫙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내니까 그걸 보고서 1번서부터 10번까지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했겠구나. 근데 그분이 해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저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만 보고서도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고 뭐 글만 보고도 묵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근데 뭔가 매개체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그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매개를 할 때 이제 그냥 그 매개만 딱 놓고 네가 알아서 해석해봐가 아니고 그 매개체를 보고 작가는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거기서부터 좀 더 이렇게 많이 파생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전혀 한 번도 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만약에 그러면 뭐 그런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물건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 물건이 존재했었을 거 아니에요. 언제 저 물건이 꼭 있어야지만 했을까? 저 물건은 꼭 필요로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근데 지금은 왜 저 물건이 그러면 필요가 없어졌고 뒤안길로 없어졌을까? 그 생각을 해도 되고 누구에게는 저 물건이 꼭 필요한 건데 왜 누구에게는 저게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그런 생각들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물건에 관한 생각들은 전 늘 돌고 돌아가지 결국 이제 사람에게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 오래된 물건, 오래된 사람은 우리가 오늘날에 보면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문제들도 앞으로 이제 심각해질 거라고 이제 계속 예견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들이 그러면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노인들은 그러면 그 사라져야만 되는 그런 태물일까?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또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 노인 문제도 굉장히 큰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언론 보도만 보면 제가 2050년 지금이 24년이니까 2050년 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하는데 제가 노인이거든요. 그때 지금도 노인이지만 그때는 이제 완전한 노인일 거고 만약 그때까지 제가 산다 그러면은 그럼 겁나는 거예요. 내가 이 젊은이들이 내가 아무리 뭐 좋은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젊은이들의 눈에 비치는 나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탱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는 그럼 내가 그때 살아갈 의미가 있는 걸까? 살아야 되는 걸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 내 그 사회 체제나 아니면 젊은이들이 볼 때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았을 때 나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오래된 것이 그냥 오래됐으니까 좋은 건 아니고 오래된 게 있고 낡은 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 이제 전시된 물건들이 그냥 오래된 거, 낡은 거를 갖다가 저는 그 이미지화 시킨 것보다는 그냥 오래된 것이 담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서사 그걸 좀 봤으면 좋겠고 전혀 그 물건이 생소하다 그러면은 저 물건이 왜 필요했을까 그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하면서 보면 좀 더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것으로 오늘 토크인가요? 전시 토크인가요? 전시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